네, 안녕하세요. 4주차 1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1차시에서는 우리가 2장에서 원가의 분류 및 흐름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을 연습 문제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습 문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로 제출했던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복습 삼아서 문제를 풀어보고 시간이 된다면 3장 원가 요소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 3장의 수업 목표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가 요소인 재료, 노무원가, 경비 개념가, 원가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방법 및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2번은 풀었던 문제입니다.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도 가장 맞는 개념은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죠.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는 조업도죠.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품의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나눕니다. 3번 풀었었죠. 기본 원가와 가공비의 합은 얼마인가에서 우리가 광고 선전비는 특별한 말이 없는 한 판관비지만은 제품의 원가가 될 수 없는 거로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치는 게 기초원가에서 47만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합쳤는 가공원가가 얼마예요? 48만원입니까? 48만원에서 답이 95만원이었죠. 자, 4번 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주 세무의 6월 중 직접 노무비를 계산하면 겠습니다. 자, 직접 노무비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조금 어려운 문제. 6월 중에 직접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직접 재료를 자 볼까요? 직접 재료 그대로 써봅시다. T 계정에 45,000원 구입했고요. 동그라미 3개 뺍니다. 단위 1,000원으로 할게요. 제조 간접비 얼마? 제조 간접비 27,000원이죠. 자, 27,000원. 총 제조 원가라는 얘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쳤는 이게 얼마라고요? 109,000원입니다. 자, 지금 묻고 있는 건 직접 노무비를 묻고 있습니다. X고 제조 간접비가 27,000원이고 여기서 속기 쉬운 게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를 그대로 구입했구나 45,000원 하고 넣으면 틀리죠? 틀립니다. 자, 직접 재료비를 구입했고 볼까요? 기초 재료가 8,000원이니까 총 53,000원치를 8,000이니까 53,000원을 쓸 수 있었는데 기말이 얼마? 6,000원이니까 자기는 재료 원가는 얼마요? 47,000원이 재료 원가가 되죠. 47,000원.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는 47,000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09,000원에서 109,000원 마이너스 47,000원 마이너스 27,000원 빼면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요? 35,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직접 노무 원가를 묻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제공품 모든 문제들 제공품 계정에서 처리한다 했죠. 자, 제공품 계정에서 처리하는데 기초 몰라, 기말 몰라. 직접 재료비 현재 모르고 직접 노무비를 묻고 있고 제조 간접비가 얼마? 27,000원입니다. 자, 근데 요 놈의 합계액이 얼마인가 하면 109,000원이라 했고 직접 재료비를 구해서 들어야 되는데 직접 재료비가 기초가 얼마? 8,000원.
매입이 45,000원. 기말이 얼마? 7,000원이니까 4만 기말이 6,000원이죠. 6,000원이니까 53,000원, 53,000원이니까 47,000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47,000원이니까 빼면은 얼마요? 35,000원이 되었죠. 자, 풀어보세요. 항상 제공품 계정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의미하는 것을 아는가가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를 계산하는 게 기초 재료 원가에서 단기 재료 매입액 더하고 기말 재료 재고액을 빼서 재료 원가 계산하는가를 아는가가 두 번째 문제였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5번 볼까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재료비에서 재료비 혹은 저희 학습용어는 직접 재료비다 했습니다. 1. 기초재료 재고액, 2. 단기 재료 매입액, 3. 기말 재료 재고액이었죠. 단기 매입액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노무비, 세 번째 제조 간접비에서 네 번째 단기 총 제조 원가를 파악할 수 있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맞는 말인데 단기 총 제조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어들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단기 매출원가를 파악할 수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여기서 기초제공품 더하고 여섯 번째 기말 제공품을 빼면 일곱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해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해서 이놈을 매출 원가 계산하는데, 즉 어디로 넘겨준다고요? 손익계산서에 넘겨주죠. 그래서 단기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할 수 있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원가 구성 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틀린 것은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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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맞죠? 답은 3번으로 정해졌다. 그죠? 맞나 한번 봅시다. 자, 가공비는 제조 간접비 맞고 직접 노무비 맞죠? 그 다음에 간접재료비는 제조간접비에 해당하니까 맞죠? 그죠? 다 맞네요. 제조원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재료비, 제조간접비 다 맞죠? 답은 3번이죠. 그죠? 9번 잠깐만 사진 좀 지울게요. 9번 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고정원가는 관련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죠. 중고정원가는 스택 코스트라 해서 관련 범위 내에서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됐죠? 맞죠? 스택 코스트.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기초원가라 한다. 맞죠? 간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이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맞죠?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죠. 그러나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하락하게 되죠. 됐습니까? 자,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다시 보고 다음 장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0번 볼게요. 10번. 관우전자의 공장 전기요금 고지서이다. 원가 행태라는 얘기는 조업도에 따른 분류죠. 조업도에 따른 분류도 옳은 것은 해서 기본요금이 사용요금과 무관하게 얼마? 100만원씩 발생하고 사용요금은 킬로와트당 65원씩에서 312만원 발생했네요. 이게 기울기가 65원이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자, 그래서 이러한 원가는 우리가 준변동원가, 혼합원가라 하죠. 자, 볼까요? Y는 Y값이 얼마인가 하면 412만원입니다. 이 사람은 킬로와트당 65만원, A값이 A가 65 곱하기 X가 사용량이 48,000kW죠. X 플러스 B 값이 얼마인가 하면 100만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산식을 세우며 Y는 65X 플러스 100만원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 관리회계 시간에 혹은 저희 책에서 원가의 추정에 나옵니다. 아마 우리는 관리회계 시간에 배우게 되지만 이렇게 한번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X가 어떻게 사용량이 달라짐에 따라서 원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관리회계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11번 볼까요? 11번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 중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접 재료비 사용에 제조간접비 발생에 기초제공품 필요없는 기 기초제품이죠. 기초제품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계산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시면 이게 뭐가 된다? 매출원가가 되죠.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죠? 손익계산서. 자, 12번. 원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는 판매 과정에서 결국 매출원가로 판매가 되면 비용화되죠. 2번. 직접 재료비와 제조간접비는 대표적인 변동비 항목에 해당한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변동비인데 제조간접비는 우리가 보세요. 보험료라든가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은 고정비죠.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둘로 나누면 나중에 원가 회계할 때 제조간접비를 둘로 나누면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노무비는 단기총 제조비용에 반영된다. 맞죠? 자,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총액에 변동이 없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뭡니까? 고정비죠. 답은 2번이죠. 그죠? 자, 여러분 문제들 푸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게 좀 더 확실해지죠. 그죠? 확실해지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제조원가 명세서 상의 단기 총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겠습니다. 생산직 사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게 발생을 하죠. 직접 노무비가 증가합니다. 노무원가가 증가. 직접비, 간접비는 나중에 지금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노무원가가 증가하고 생산 공장의 건물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거 사용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토지는 감가상각 같은 게 안 일어나죠.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제품으로 사용될 페인트를 수익적으로 사용하였다. 공장 내부에
수선으로 했다. 수선비죠. 제조 간접비가 발생합니다. 그죠? 공장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수선 재산세에서 제조 간접비가 발생되었죠. 답이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얻은 것은 특정 원가 대상에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우리가 직접 원가다 했죠. 그죠? 맞죠?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의사결정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죠? 총원가가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비례해서 변화한다. 고정원가가 아니고 변동원가.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 맞죠? 답은 1번입니다. 그죠? 다음 중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입되는 것은 차기월액은요. 제공품 계정 볼까요? 기초제공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단기 대변의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입니다. 그래서 차기월액 대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대변,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계산이 되죠. 단기 제조 간접비 배부되어 들어온 금액은 차변에 들어오겠죠. 제조 간접비.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업을 듣고 바로 이 문제를 풀이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론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문제는 여러분이 틀리도록 만든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방송을 듣고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100% 풀 수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2번, 3번 푸시면 쉬워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산세무 2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들입니다. 현재는 지금 수준에서는 여러분은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정도의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산세무 2급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자, 또 풀어볼게요. 제조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제조원가로 한다. 맞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한다. 맞죠?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해서 기초 원가를 한다. 틀렸죠? 답은 3번.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성된다. 맞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17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어디서 출발한다? 우리가 제공품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이 얼마? 기초가 6만원. 기말이 얼마? 5만원. 그 다음에 제품 계정으로 갑니다. 매출원가까지 계산을 하라 했으니까 제품, 기초 제품이 얼마? 3만원. 기말이 얼마? 25,000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쳤는 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만원이니까 차변 16만원, 대변 16만원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요? 제조 원가가 11만원이다. 그죠? 이 11만원은 제품 계정 차변으로 넘어옵니다. 11만원. 그럼 차변이 14만원, 대변이 14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얼마요? 11만 5천원.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19번. 다음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건 더 어려운 문제죠. 전산세무 1급입니다. 그죠? 세무 1급입니다. 세무 1급이면 거의 감정평가사 세무사 수준까지 세무사의 쉬운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재무상태표의 제품 재고액은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과 관련이 없다고 배우셨죠? 그죠? 2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 계산에 반영된다. 맞죠? 제조원가 명세서 항목 중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있다 없다? 있죠.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이 영향을 주죠. 참 17번의 원재료 재고액은 여기서는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영향을 줍니다. 그죠? 4번에 당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총액을 의미한다. 답은요? 네, 3번이죠. 자, 22번 볼까요? 22번. 자,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문제가 이 기업액 2급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급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죠. 설명 중 틀린 것은 A는 조업도에, 조업도에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총원가가 변동원가죠. 그죠? 이 총원가입니다. 지금 그죠? 총원가입니다. 그래서 A는 변동원가, B는 고정원가죠. 근데 이게 총원가가 아니고 단위당 원가로 바뀐다면 B는 뭐가 됩니까? B는요? 세도축의 기준인 총원가가 단위당 변동원가로 바뀐다면 B는 단위당 고정원가가 되는 게 아니고 단위당 변동원가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위 그래프는 조업도와 원가 사이의 선형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가정입니다. 그죠? 답은 3번입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 잘 보세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23번 이거 세무사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가 공인회계사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가 CPA에서 나왔다가 세무사 Certified Tax Accountant 세무사에서 나왔다가 감정평가서도 나왔다 전산세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세무 2급 정도까지 나옵니다. 한성상회는 집중호우로 보관 중이던 상품 100만원이 파손되었다. 이거 이미 매몰원가죠. 이미 발생된 원가로 기발생원가라 합니다. 이 제품을 파손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A 그냥 처분하면 80만원 B라는 대체하는 30만원을 들여서 파손 부분을 수선하면 200만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30만원 수선했으니까 현금 유입액이 170만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당연히 B라는 대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B라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최대 현금 유입액이 얼마입니까? 80만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회원가라고 합니다.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똑같은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바꾸면 되죠. 기회비용은 얼마인가로 묻지 말고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물으면 얼마가 됩니까? 100만원이 되겠죠. 그죠? 100만원이 되겠죠.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기발생원가는 얼마인가? 100만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는 얼마인가? 100만원. 이렇게 문제를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2장을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했는데 이 문제풀이도 반복해서 한 번 정도 더 들으셔야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풀이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풀으셔야지 잘 있게 됩니다. 자, 3장입니다. 3장인데 재료 3장에서는 우리가 3장이 제품 원가의 계산이죠. 원가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장에서 다 학습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학습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원가 회계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2장을 반복해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은 사실은 ERP 하실 때 인사관리나 이럴 때 다시 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다시 배우시고 사실은 재무회계에서 하실 때 거의 대부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무회계 하실 때 우리가 판관비에 속하는 놈 중에 광고 선전비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공장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가가 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이걸 뭐 전부 다 외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2장에서 했던 내용이 반복될 겁니다. 재료원가의 개념인데 우리가 2장에서 할 때 재료비 보시면 자 원재료 혹은 재료 이렇게 썼었죠. 그죠? 재료, 원재료, 원재료. 자 기초원재료 재고, 기초원재료 재고. 그 다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매입에, 구입에. 그 다음에 이 기초원재료 재고액과 구입액이 사용 가능액이 됩니다. 사용 가능액. 이놈을 사용했다면 재료 원가가 되고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기말 원재료 재고가 되죠. 이 재료 원가 중에서 특정 제품의 직접 특정 원가 대상에 추적할 수 있다면 직접 재료, 추적이 불가능하다면 간접 재료로 구분해서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 계정의 차변으로 들어갔고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라는 통에 모았다가 나중에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 주게 되죠. 자, 이게 재료 원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읽어봅니다.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원재료의 소비액으로 원재료의 구입시는 뭐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를 제품 제조에 소비함으로써 발생한 재료 원가는 원가 요소인 재료 원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료 원가란 제품을 그 정의를 내리면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소비된 원재료의 가치를 화폐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우리가 재료 원가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고 머릿속에 다시 구입했을 때는 뭐가 된다? 자산. 자, 소비해서 자, 제품 제조에 투입되었다. 뭐가 된다? 원가가 되었죠. 그죠? 원가가 됩니다. 그죠? 원가가 되었다가 나중에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거 볼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품, 원재료, 제품이 조금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이 상품을 하실 때 우리가 중요했던 게 상품의 취득 원가를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상품은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 수량을 결정하실 때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수량을 결정했고 단가는 개별법이 있었고 원가법이라 해서 우리가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재료도 결국은 취득을 하게 되니까 취득 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것도 수량 곱하기 단가였기 때문에 수량을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가도 우리가 개별법으로 혹은 원가법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단가가 왜 달라지는가 하면 매입대에 들어올 때마다 단가가 다르죠. 그래서 매입대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요 원재료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들은 우리가
회계원리와 원장 기장 실무입니까? 자, 그때 학습한 것들을 갖다가 복습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때 거 한번 머릿속에 쭉 흐름을 한번 보고 다음 차시를 학습하시면 훨씬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